미국 AMA 시상식에서 공연한 첫 번째 아이돌, 빌보드 시상식 후보에 올랐던 최초의 아이돌, 빌보드 200 차트에 앨범이 오른 최초의 아이돌이자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 1위에 오른 최초의 아이돌, 비틀즈 이후 처음으로 1년에 3번 1위를 차지한 아이돌, 영국 차트 1위에 오른 최초의 한국인 아이돌, 미국 레코드협회 골든디스크 인정을 받은 최초의 한국 아이돌, 한국에서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트위터 계정을 가진 아이돌, 틱톡에서 가장 빨리 100만 팔로워를 달성한 기네스 기록을 가진 아이돌, 그래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나온 최초의 아이돌,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기록을 세우며 세계를 열광시킨 글로벌돌, BTS를 탄생시킨 장본인, 발라드부터 동요까지 만들었다 하면 다 히트시키는 히트맨. 오늘의 전지적 국뽕 시점, 방시혁 빅히트 대표입니다. 우리에게 방시혁이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익숙했는데요. 히트곡 제조기로 이전에도 이름은 들어봤었지만 2010년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서 독서를 내뱉는 멘토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백지영, 임정희 등 발라드 가수의 곡이 워낙 유명해서 처음 그가 아이돌을 키운다는 얘기에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작곡가로 유명했던 사람이라 음악 관련 학과를 나왔겠거니 생각하겠지만 방시혁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어릴 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1972년 8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난 방시혁은 상당한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고려대를 졸업해 서울지방노동청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어머니도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이화여대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보석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라고 하죠. 또 17대, 18대 국회의원 최규식 씨가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 공부 좀 한다 하는 사람은 서울대 법대에 갔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에 가고 싶었지만 법에 흥미도 없었고 재수하기는 싫고 남들 다 가는 데는 가기 싫었던 방시혁은 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을 잊고 미학에 빠져 있었다고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방국윤 씨의 인터뷰를 보면 책만 보지 말고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기타를 사줬는데 흥미를 갖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악보까지 그리고 작곡을 하고 밴드를 결성해 직접 작사, 작곡한 음악을 파고다 공원에서 공연하기도 하는 등 음악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전교 1, 2등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서울대 재학 중 유재하 음악제에 입상한 것을 계기로 음악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는데 처음엔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2년만 시간을 달라는 아들의 말에 부모님은 기다려주셨다고 합니다. 1997년 박진영의 스카우트로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히트곡을 만들고 대중음악으로 자리를 잡아 집안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와중에 서울대를 차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JYP 소속 수석 작곡가로 활동한 방시혁은 대표 가수들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 엄청난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데요. G.O.D의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Friday Night, 하늘색 풍선, 별의 왜 모르니, 바나나걸의 엉덩이, 비의 나쁜 남자, I do, 임정희의 사랑아 가지마, 사랑에 미치면, 진짜일 리 없어 등의 수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둘 사이는 갈라지고 마는데요. 방시혁은 JYP와 결별 후 2005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긋난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사소했는데요. 2011년 자신의 팬미팅에서 박진영이 얘기한 일화에 따르면 초반에 방시혁과 함께 미국에 갔을 때 다들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곡을 쓰고 낮에는 운전을 하는 박진영을 대신해 방시혁이 빨래를 해줬는데 양말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었던 것을 계기로 방시혁이 크게 화를 냈고
그 일 때문에 틀어져 방시혁은 한국으로 떠나고 JYP를 퇴사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시혁은 박진영에게 프로듀싱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했고, 독립한 후에도 JYP 소속 가수 2AM의 매니지먼트를 2014년까지 전담했었습니다. 박진영이 양말을 안 뒤집어 넣었으면 지금의 BTS가 없었을 수도 있을 뻔했네요. 현재 8,800억이라는 가늠조차 하기 힘든 재산의 소유자인 방시혁도 사업 초반에는 파산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키우고 있는 아이돌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 작곡가로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백지영 씨가 스케치북에 나와 언급했던 방시혁 씨와의 일화에 따르면 사업 초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더 이상 백지영 씨에게 발라드 곡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머릿속에 온통 BTS 생각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BTS에 애정을 갖고 투자를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0년 위대한 탄생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당시 직설적으로 말하는 모습에 독설가 캐릭터로 욕도 많이 먹었죠. 그렇지만 2011년 백지연의 인사이드 피플에 출연하여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아티스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돌을 얕잡아보고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춤, 노래, 연기 모든 걸 잘하는데 외모까지 훌륭하다면서 K-팝 아이돌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2013년 드디어 데뷔를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홍수 속에 처음부터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2015년 I Need You와 쩌러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2016년 대상을 수상하며 인기 아이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고 방시혁은 골든디스크 어워즈 제작자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까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작곡가와 프로듀서로서의 방시혁의 명성은 자자했지만 사업가로서 방시혁은 그 그림자에 좀 가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타임지와의 인터뷰를 보면 그의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빅히트를 시작하면서 왜 아이돌 그룹을 결성하기로 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회사를 시작했을 때 실물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고 디지털 판매량이 그걸 보상할 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K-팝 아이돌 그룹은 수익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팬들의 지지가 대단해서 음반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한국에서 공연 위주의 모델이 나온다면 K-팝 아이돌 그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을 소비하는 고객인 팬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강화해 팬들과 아이돌을 연결하고 팬들이 아이돌의 생활 방식에 참여하고픈 욕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해 시대에 걸맞는 마케팅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죠. 하지만 방시혁은 좋은 사업가라기보다 본인은 좋은 리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요인은 물론 당연히 멤버들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 덕택이겠지만 방시혁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요. 아티스트 자신들의 이야기를 녹여 음악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성을 담은 음악, 무대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한 끊임없는 디렉터와 멤버들의 노력, 뮤직비디오 하나에도 영상미뿐만 아니라 곡의 의미와 분위기를 최대한 담으려는 노력,
완벽하게 본인이 만족할 만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성공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성과와 결과에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정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방시혁은 자회사 2개를 만들고 CJ E&M과 합작법인 빌리프랩을 세워 2020년 신인 남자 아이돌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빌리프라는 레이블 이름을 사용하고 방시혁과 윤석준 공동대표이사 체제입니다. 윤 대표는 2010년 빅히트 전략기획이사, 사업기획실장, 사업본부장, 사업총괄 최고 브랜드 관리자를 거친 인물로 윤 대표가 영상 컨텐츠 전문팀을 꾸려오면서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로 꼽히는 팬 컨텐츠를 만들어내며 지식재산권 사업, 월드투어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네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컨텐츠 제작과 사업 두 영역을 분리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더 큰 기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전지적 국뽕 시점! 지금까지 BTS의 아버지로 불리는 방시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주류였던 K-팝의 위상을 높인 BTS와 방시혁 씨가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다음 편에서는 방시혁 씨에게 프로듀싱을 가르친 선생님이자 K-팝의 미국 진출 초석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JYP 박진영에 대해 국뽕 시점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